네, 반갑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산업경영학과 김원종 교수라고 합니다. 네, 금일 개최되는 학술대회가 제1회 학술대회인 만큼 처음으로 개최되는 학술대회의 기조연설을 맡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미 있는 학술대회가 되길 바라고요.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업과 경영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어떤 그 창업과 그리고 이제 경영 환경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는 우리가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부터 이제 먼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그 개념적인 이해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 앞선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그 앞서 있는 그 1차, 2차, 3차 산업혁명으로부터의 그 연속선 상에서 이어지는 산업의 혁명이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제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18세기에 일어났던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전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본다면,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19세기나 20세기 이때 이제 일어난 것인데, 전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대량 생산의 혁명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제 2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물리적인 어떤 그 물리적인 혁명이 일어났던 것을 1차, 2차로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때는 컴퓨터와 그리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지식 정보의 혁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이게 이제 아직까지 정의가 되지 않았지만 뭐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다라고 이제 정의할 수 없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는 이게 진행형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이제 정의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대충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정의를 좀 내려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차 산업혁명까지는 3차 산업혁명은 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어떤 그 혁명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것,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에서 있었던 것,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서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지식, 그러니까 이 지능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개념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능과 정보, 이런 것들을 더한 것, 지능 정보 기술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하나씩 좀 살펴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1차와 2차 산업혁명,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1차와 2차 같은 경우에는 이 물질적인 어떤 그 물리적인 변화를 일으켰던 것이 1차와 2차라고 한다면, 3차 산업이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 온라인 중심의 혁명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컴퓨터의 기술의 발달이라든지 또는 인터넷의 발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18세기의 양적 생산을 이렇게 양적 생산의 발전을 가져오게 된 이 1차 산업혁명, 그리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의 이 질적 생산의 발전을 가지고 온 이 2차 산업혁명,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이제 이 인터넷을 통해서 사회가 연결되는 이런 그 플랫폼 경제가 일어났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197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초연결 지능 사회라고 해가지고 그 지능을 이제 컴퓨터와 연결시키는 그런 산업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O2O라고 하는 것은 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융합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4차 산업혁명 시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아직 이제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변할지는 아마 우리도 같이 한번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할 수가 있는데, 이 연결성을 좀 따지고 보면요. 연결성을 따지고 보면은 이 1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국가 내부의 연결성이 강화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2차 산업혁명 때는 아무래도 기업과 국가 간의 이 연결성이 강화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2차 산업혁명이고,
3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사람과 환경과 기계의 이 연결성이 강화되는 인터넷이나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과 환경과 기술의 연결성이 강화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한다면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어떤 이 보관된 정보들,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보관된 정보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을 분석하고 지능적으로 활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AI라고 얘기를 하는 그 지능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자동화와 그리고 이제 연결성의 극대화를 가져온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기계화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2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전기화다라고 좀 정의를 좀 할 수가 있겠고, 3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화로 이제 우리가 정의를 좀 할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능화로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이렇게 이제 도래하게 되는데, 우선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뭐 빅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뭐 센서라든지 또는 뭐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든지 AI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수식하는 그런 단어들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하자면 뭐 벨로시티나 또는 이제 스코프라든지 또는 임팩트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게 이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O2O라고 하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이라고 하든지 또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융합이 되는 연결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수식하고 있는데, 이 각각의 개념들을 좀 따지고 보면, 각각의 개념들을 좀 떼놓고 보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코끼리 만지는 거. 그러니까 장님이 코끼리 만진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빅데이터라든지 또는 이제 인더스트리얼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AI 뭐 셀프 드라이빙 카스 뭐 이런 것들이 스마트 시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의 일부들을 이렇게 이제 수식하는 그런 용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한 각각의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장님이 코끼리 만진다라는 표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단편적인 부분, 그러니까 전체가 있는데 어떤 단편적인 부분만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뿔을 만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코를 만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 가까이 것들을 만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은 빅데이터라고 표현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뭐 인더스트리얼 인터넷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AI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고, 그죠? 그래서 이 접근하는 방식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수식을 하고 있는 이런 단어들이 생겨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이 통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빅데이터라든지 또는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뭐 웨어러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면 결국에는 이 오토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오토라는 입장에서 살펴보시면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차이를 좀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3차 산업혁명 때는 3차 산업혁명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컴퓨터라든지 인터넷의 발전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화 시키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프라인에 있던 것을 온라인으로 가져간 거. 요게 이제 그 3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는 것은 이제 거꾸로 이제 온라인에 있던 것을 현실로 갖고 오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아날로그화 시키는 것이 기술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좀 수식하고 있는, 정의하고 있는 이런 단어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차 산업혁명 때는 디지털화,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들을 온라인화 시키는 것이고요. 이걸 거꾸로 온라인으로 된 것을 오프라인으로 가지고 오는 이 아날로그화를 하는 것이 바로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시면, 이 기본적으로 좀 전에 설명드린 이 오프라인의 것들을 온라인으로 갖고 가는 거, 이게 이제 디지털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디지털화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3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온라인으로 됐던 것을 오프라인으로 거꾸로 이렇게 가져오는 거, 이게 이제 아날로그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이제 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도식화를 시켜 보시게 되면,
이런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우선은 오프라인의 현실에서 온라인 가상으로 이렇게 이제 보내는 거, 요게 이제 디지털화다. 그리고 거꾸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보내는 것을 이제 아날로그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사이에 있는 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디지털화한 것을 아날로그하고, 그리고 다시 디지털화를 하고 아날로그화하는 이런 상황들, 이런 그 선순환 구조를 가진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말하고 있는 그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오프라인이 이제 주가 되는 그런 시대에는 이 물질, 그러니까 이제 물질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소유하는 것이 좀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다라고 한다면, 이 온라인, 이 가상 세계에서는 이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유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관계가 중요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 자, 이 복제가 가능한가 아닌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물질은 복제가 이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시대고,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시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공유 경제다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그 물질이지만, 물질을 정보화시켜서 그것을 이제 공유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뭐 여러 가지 국가들에서 이미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독일이라든가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그리고 이제 뭐 미국도 충분히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도 이렇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국가적으로 좀 나서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그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넘기는 이런 상황에서 충돌이, 이제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제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버 택시라든지 또는 이제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우버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에어비앤비라는 것들, 요게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대기업만큼 이상의 어떤 그 수익을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근데 이제 우버 택시라는 것이 이제 한국에서는 이게 불법인 그런 상황이 됐었죠.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이유가 뭐냐면, 우버라는 것이 택시 회사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택시 플랫폼 회사죠. 그러니까 IT 회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그 택시라는 것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택시 회사, 그리고 객실을 갖고 있지 않은 에어비앤비,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각각의 그 객실에 대한 정보라든지 또는 택시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수집한 다음에 분석해가지고 사용자에게 또 전달하는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온라인으로 왔다가 또 오프라인을 갔다가, 이런 정보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렇게 이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그 좀 더 나은 그 편리성을 추구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 보면 우선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예가 바로 이제 내비게이션인데,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제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이동할 때, 그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차를 운전해서 이렇게 이제 가게 될 텐데, 이 물리적인 도로 상황, 그리고 물리적인 차를 운전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내비게이션이라는 그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 안에 이제 정보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GPS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GPS는 그 정보들을 받아가지고 그 도로 위에 있는 그 자동차들의 정보를 받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그 사용자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상황에서 도착 시간을 예측한다든지, 그리고 사고가 난 부분에 있어서 뭐 돌아가라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이렇게 이제 정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더 편리성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이렇게 이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이제 예측한 결과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순하게 이런 그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뭐 공장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또는 이제 여행이라든지 이런 생활 구석구석에 있어서 이 오토의 융합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이 기술의 이제 그 도식화 한번 시켜보면, 이런 기술들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도식화를 한번 시켜보시게 되면,
이제 결국 이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가는 것,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갔던 거, 이게 이제 디지털화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서 다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보내는 것이 바로 이제 아날로그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오프라인에 있는 그런 정보들을 온라인으로 보냈다가 이런 정보들을 수집한 정보들을 다시 이제 분석해 가지고 다시 오프라인으로 다시 보내는 이런 상황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 절차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하는 그런 이제 순서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데이터 수집을 해 가지고, 데이터 수집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클라우드에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요. 분석을 한 것을 이렇게 이제 가치 창출을 위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예측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맞춤을 하는 이런 기능을 제공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최적화라는 결론을 이렇게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에 있던 것을, 오프라인에 있는 정보를 이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가치 창출을 해서 다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최적화시키는 이런 모델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니까 디지털화 그리고 이제 아날로그화 이런 것들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기술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런 기술들에 대한 어떤 그 실무적인 노력이라든지 또는 이제 학문적인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사실은 결국은 이제 기계가 돈을 벌어오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기계가 돈을 벌어오고, 그리고 이제 요런 것들을 분배하는 요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연구하거나 또는 이제 뭐 학문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이런 쪽에 좀 더 이제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창업이나 경영 환경이 결국 이제 이런 기술들을 타겟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이런 것들이 기계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분배가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지속 가능하게 생산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분배할 것인가, 그래서 선순환 사회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이제 중요한 이 이슈들이 몰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이 기본으로 돌아간 이 기업가 정신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창업을 한다든지 경영을 한다든지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그 기업가 정신이라는 측면에서 입각해가지고 어떤 경영을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창업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연구도 마찬가지로 기업가 정신이 창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제 기업가 정신이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연구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이 정도로 해가지고 좀 강연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연락하실 일이 있으면 학회를 통해서 연락 한번 주시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의미 있는 학술 대화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